아일랜드 한복판에서 휴대폰이 사라졌다. 한 30분 사이에 제 인생이 꼬였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신 적 있나요? 그것도 해외에서요. 제 대략 10개월치 인생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일랜드 와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정착하고 일도 구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죠. 해는 2024년 11월 15일. 아, 날짜도 기억해요. 여느 때처럼 평범하게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길이었어요. 원래 시간을 꽉꽉 채워서 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날도 퇴근하고 뭔가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해야 했던 일은 반찬통을 사는 거였어요. 빌즈랑 유로스파를 비교하며 적당한 반찬통을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찬통을 여러 개 사느라 부피가 좀 컸어요. 딜즈 앞에 마침 아일락 쇼핑몰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평소에 진짜 먹고 싶었던 프레츠를 사 먹으러 갔어요. 아일랜드가 한국 물가에 비해 은근 비싸서 몇 번을 사 먹고 싶었지만 저는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가난한 워홀러라 못 갔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맛있게 먹었던 브랜드여서 달달한 맛을 추천해주라고 했더니 바닐라인지 설탕 잔뜩인 맛을 추천해줘서 먹는데 너무 맛없어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반찬통도 사고 프레첼도 먹고 마침 휴대폰 통신사 요금 충전할 때도 된 것 같아서 저는 귀찮기도 하고 인터넷을 믿을 수 없다 싶어서 자동 탑업을 안 해놓은 상태라 매달 충전하러 직접 가야 했어요. 아일랜드 통신사인 3에 갔어요. 요금 충전할 때 프레첼을 잠깐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충전하고 나오면서 프레첼 진짜 맛없다. 이거를 10,000원 넘게 주고 샀는데 먹어야지. 이러면서 먹으면서 버스를 타러 여유롭게 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입은 진짜 못 먹겠다 싶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버스 언제쯤 오려나 싶어서 폰으로 구글맵을 보려던 순간 외투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도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 망했다. 돈 충전하고 통신사 매장에 두고 왔나 싶어서 헐레벌떡 달려서 통신사 매장에 다시 갔는데 두고 간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전화 한번 빌려 쓸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세상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왜 나는 그날 겁나게 큰 방수 점퍼를 입어서 프리하게 다녔을까? 맛도 없는 프레츠를 왜 벼르다가 하필 그날 사 먹었을까? 또 겁나게 큰 반찬통을 왜 사가지고 한 손에는 반찬통, 한 손에는 프레츠 먹어서 왜 그날 핸드폰을 멀리 했을까?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어찌해야 할지 싶어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는데 우선 경찰서에는 가야 할 것 같아서 눈물을 참으면서 경찰서 어디냐고 물어보니 할아버지 직원께서 위치 설명을 해주셨어요. 쭉 가다가 어쩌고저쩌고 알려주셨지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글맵도 없고 패닉과 현실 부정에 공포 그 자체였는데 우선 폰과 구글맵이 없는 여정을 떠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일랜드는 폴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가르다라는 단어를 써요. 아일랜드는 자국 언어인 게일어를 지키려는 국가 정체성이 강해요. 그래서 폴리스 오피스라고 하지 않고 가르다 스테이션 어디냐고 물어보고 다녔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폴리스 오피스가 아니라 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왜 생각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궁지에 몰리면 없던 순발력도 발휘하는 힘도 생긴다. 그런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맨날 가는 데만 가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지리도 모르고 경찰서 어딘지도 모르고 멘붕이었지만 우선 쭉 가라고 하셔서 쭉 가보고 스파이어 근처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여행 왔고 여기 사람도 아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펍 앞에 계신 분께도 여쭤봤더니 자기도 여행자다 하시고 온통 여행자거나 경찰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다수여서 한 5명께 여쭤봤는데도 모르시거나 여기 가르다 자주 돌아다니니까 찾아봐 이런 말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헤매다가 스파이어 근처에 우체국 앞에서 밤에 무료 급식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여쭤보니 무료 급식 도와주시는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열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 어르신분들 억양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이쪽으로 가라고 알려주셨지만 찾을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면서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거동도 편치 않으셨는데 저를 루아스역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때 루아스도 몇 번 안 타왔었는데 어떤 커플께 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는 어디서 내리는지 알려주라고 인계를 해주신 뒤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진짜 천사셨어요.
정말 자기 일처럼 대해주시고 다른 분들께 인계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저는 루아스를 탔어요. 루아스 타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그 커플분들께서 이쪽에서 내리라고 알려주셔서 아마 제 걸음으로 왔다면 30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 루아스를 타서 다행히 금방 왔고 그곳을 구글맵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감각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만 왔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금요일 늦은 밤이니까 당연히 닫아져 있는 느낌이었고 기다리는 행인이 두 분 계셔서 경찰분이 오시니 먼저 상황 설명들을 하고 처리하는 걸 기다린 후에 제 차례가 돼서 폰 분실했는데 누가 외투에 있는 거 훔쳐간 것 같다 설명하면서 언제 어디 거리에서 핸드폰은 어떤 기종인지 어떤 색인지 집 주소는 뭐냐 연락받을 수 있는 메일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제 핸드폰 색깔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케이스 씌워서 잘 안 봐서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고 경황이 너무 없어서 대충 핑크색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내 핸드폰 색깔 뭐였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니 노란색이었던 거 있죠. 아무튼 그렇게 접수를 했는데 역시 한국 나오면 답답해요. 무슨 종이에다가 대충 적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나 뭐 그런 거 안 하나 생각했는데 여기는 수기로 적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집 가는 길은 알아서 한참 걸어서 집 가는 버스를 터덜터덜 탔죠.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핸드폰도 없고 가전거라곤 반창통 뿐이니까 엄청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고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아닐 거야 이런 현실 부정을 하게 되고 휴대폰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모든 걸 잃은 것 같고 그동안의 내 추억들 백업이나 사진 업로드도 잘 안 했는데 다 날렸다 싶어서 아 왜 살지 폰 타오고 안 좋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차라리 지갑을 훔쳐가지. 그럼 IRP 재발급 받는 비용 등을 날리면 450유로라서 오히려 싸다. 이런 잡생각까지 들고 진짜 긴긴 1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저는 다행인 건지 그 전에 쓰던 서브폰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제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잠도 설치며 계속 노트북이랑 서브폰으로 원래 휴대폰의 움직임이나 알림이 오면 보고 위치를 확인하니 제가 다녔던 동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홈리스가 훔쳐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핸드폰을 훔치자마자 꺼서 위치 추적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였어요. 제 폰에 다시 전화해봐도 계속 꺼져 있고 보이스톡도 해보고 핸드폰 당연히 원격 잠금하고 잠금 화면에 돈 원하면 줄 테니까 제발 돌려달라는 말까지 써서 뜨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새벽에 너무 걱정돼서 깨보니 폰의 위치가 한국의 한강 느낌의 더블린 리피강의 중앙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딘지 다른 건물들을 확인하며 진짜 내 폰이 강에 던져졌다면 목숨 걸고라도 들어가야겠다. 내일 일어나자마자 건지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려주시라요 괴짜 유튜브님 생각도 하면서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시 제 폰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추적해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핸드폰을 포기하고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우울하고 슬프다, 죽고 싶을 정도다 라고 말하니 뭐 그런 걸로 죽으려고 하냐,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너는 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만 그때도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음 스케줄이 뭐였는지 폰에 저장해놨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이름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서 연락을 취했어요. 이런 상황이라 연락이 안 되니 무슨 일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 하고요. 서브폰이 있긴 했지만 모든 금융 관련 어플을 원래 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월세날도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월세를 조금 늦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주인분께 양해도 하고 우울해하던 저는 그 다음날 쉬는 날이었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하우스메이트가 꺼내줘서 호스라는 동네에 오랜만에 가서 바람도 쐬고 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하우스메이트가 테더링 켜줄 때랑 버스에서 와이파이 연결할 때만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고 세상에서 조금 동떨어진 느낌을 유지한 채 저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급제로 폰을 사서 파손보험만 2년짜리 있거든요. 그래서 분실보험이 없었어요. 다행인 건지 워홀에 오면 필수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20만 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다시 가서 리포트를 받아와야 하거든요. 처음 간 날은 그냥 제 이야기를 종이에 대충 적기만 하시고 리포트를 주지 않으셔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받았답니다. 20만 원짜리 종이를 받으며 가르다는 그 거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기대도 안 했어요. CCTV 강국 한국이 좀 그립네요. 그 다음으로는 폰 찾기를 포기하고 유심을 다시 받으러 그 충전했던 매장에 다시 갔어요. 마침 그날 봤던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억하지? 그날 너가 내 폰 탑업해주고 내가 바로 와서 폰 없어졌다고 하니까 전화도 해줬었잖아. 하니 그제서야 기억 날 듯 안 날 듯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폰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 유심 다시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자체 서버에 제 폰 번호를 검색해 보더니 이게 너 거라는 증명이 안 돼서 바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일랜드 번호 받을 때 저는 제 이름하고 이런 것들을 등록하고 받은 것 같은데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그건 그렇고 마침 제가 갤럭시 워치가 있어서 그 번호 내 번호 맞아. 이것도 그 번호랑 연동되어 있는 워치야 라고 보여주니 그럼 언제 몇 시에 통화한 번호가 뭐냐 물어보길래 그 날짜를 찾아서 보여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폰에 아일랜드 유심과 한국 번호 이심을 함께 해놔서 한국에서 오는 문자나 전화 번호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짜도 물어보길래 다시 보여줬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어떻게 방법 없냐 했더니 죽어도 안 된대요. 물론 진짜 아닌 걸 우기며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그 게이 직원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그날 그 직원한테 충전하고 당일에 바로 날아온 문자도 워치로 보여줬는데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날 너한테 탑업한 거 워치에 문자 온 거 있으니까 환불이라도 해주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 도난 당한 것도 서러운데 한 달 선불 요금도 날리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세상에 이 모든 억까 상황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나 싶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고 자기는 새침하게 딴 업무 보더라고요. 게이에 대해 편견이 없었던 저였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하는 그 직원의 태도에 진심으로 상처받았습니다. 나중에 구글 후기 남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귀찮아서 못했네요. 아무튼 내 상황을 이해해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느낌이었죠. 제가 울면서 안 가니까 다른 직원 여성분이 오셔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천천히 다시 상황 설명 드리시면서 제 갤럭시 워치와 자기들 데이터를 다시 몇 개를 비교하시고 맞는 걸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유심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게이분과는 다르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20유로 더 주고 새 번호 받아도 상관없지만 각종 아일랜드 은행이나 정부에 제 번호 바꾸는 일은 귀찮잖아요. 그 여자분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일랜드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본인 정보 꼭 기입되어 있나 확인하세요. 그렇게 제 한국 번호는 해외에서 이심 개통이 안 돼서 한국에서 유심을 다시 발급받고 하나하나 복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모든 게 묶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24년 8월 기사에 KT는 외국에서 폰 분실 시 이심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생겼다는 기사를 봤어요. 저는 아쉽게도 자급제 폰에 LG 알뜰 요금을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몇 개월을 제 문자 등을 엄마가 받아봐 주시다가 25년이 되어서 버블리 한인 단톡방에 외국에서도 이심을 받은 후기를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경험을 따라 저도 엄마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힘들게 KT로 변경하고 이심을 받았어요. 정말 그때 도와주신 분 진짜 감사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이런 게 진짜 개인정보다 보니까 부탁할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저는 자매도 없어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실지 몰랐는데 엄마가 안 해본 거 원격으로 아바타처럼 제가 부탁하는 거 하시려니까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시차도 안 맞아서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엄마는 언성 높아지시고 화내고 전화 끊어버리고
제 옆방 하우스메이트는 저 때문에 깨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절대 이제 외투에 웬만하면 핸드폰 안 넣고 다니고요. 꼭 바지 주머니나 손에 꼭 쥐고 다녀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기 싫었어요. 아일랜드는 그나마 안전한 유럽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사람을 너무 믿었나 봐요. 진짜 교훈은 맛없는 프레첼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길에서 뭐 먹으면서 걷지 마세요. 특히 소매치기 많이 안 당해본 동양인이다? 무조건 표적이 됩니다. 아는 다른 분도 그 거리에서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폰을 사러 가서 말하니까 그 거리가 조직적으로 훔치는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조직에 당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아는 외국 지인은 운이 좋게 쓰레기 회사에서 폰 주웠다고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폰은 아쉽게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마 세상 어딘가에 팔렸겠죠? 저 대신 여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추억들이 있는 폰이라 다시 그 가격 주고라도 내가 사고 싶은데. 그리고 영국 단톡방에서 본 이야기인데 영국은 다짜고짜 뺏어간다고도 하더라고요. 몸이 다칠까봐 그냥 뺏기신 분도 있다고 해요. 오늘의 진짜 교훈은요. 헐렁한 큰 외투에 폰 넣지 마세요. 저 그 옷 버리고 싶었는데 몇 번 안 입어서 아까워서 집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저 21개월 할부로 사서 기기값이 남아있었는데 짜증나서 그냥 다 갚아버렸어요. 진짜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핸드폰 하나 없어졌다고 내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 직접 겪기 전에 몰랐습니다. 그때는 온 우주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슬프고 외국에서 이러니까 더 힘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이 되었어요. 그날 내 손에서 모든 게 사라졌다고 느꼈지만 결국 진짜 그날로부터 버린 건 안전하다는 제 착각이었어요. 이 디지털 고립을 겪고 나니까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겠더라고요. 버스 밖의 풍경들도 얼마나 예쁜지도요. 다시 조심히 한 걸음씩 살기로 했어요. 소중한 물건은 잃어도 나 자신을 잃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순 없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레벨업 된 것 같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한국 통신사랑 이이심 진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랑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워홀러들 우리 모두 끝날 때까지 부디 안전합시다.